안녕하세요. 재테크하마입니다. 요즘 핫한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천슬라, 1500슬라 등등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 테슬라 주주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은 S&P 지수에 포함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재무 건전성 단계를 달성함으로써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덱스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고 인덱스는 매년 4번의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지수에 포함됨으로써 지수에서 퇴출될 종목이 누구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지수에 편입될 경우 이를 추종하는 많은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주가에는 호재로 적용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에 편입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8.8%의 주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는 자율주행 분야의 테슬라, 두 번째는 전기차 분야의 테슬라, 세 번째는 이 기업의 스왓 기업 분석 이런 순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S3, XY 모델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전기차, 자동차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 중 1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하면 테슬라, 테슬라 하면 전기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전기차 분야에서는 고유 명사화된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수준에 따라 레벨을 나눠 구분하는데요. 테슬라는 현재 레벨 4와 5 사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제공하는 것은 무료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유료 옵션인 FSD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의 경우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가까운 차선 유지나 자동 속도 조절, 긴급 제동 등이 있고요. 테슬라의 꽃이라고 불리는 FSD에는 자동 호출, 자동 주차, 그리고 노아라고 불리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자율주행을 수준에 따라 레벨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안정성을 갖는 고성능의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위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독보적으로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구글의 웨이모와도 비교해도 500배 이상 데이터를 보유 중입니다. 또한 실사용자들의 데이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내 자율주행에서 큰 강점으로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의 경우는 연구소나 트랙에서 충분히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운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고속도로 주행과 시내 주행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율주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율주행은 다른 차량이나 도로 상황, 교통 등의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부터 통신을 통해 주고받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쌍방향 통신과 대용량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을 하려면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관오지 어디든 통신이 끊기지 않게끔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스페이스X에서 인공위성 쏘아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죠. 이게 다 테슬라의 큰 그림이었다는 걸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아니,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똑똑한 양반인데 심심하다고 폭죽도 아니고 위성을 그렇게 쏘아 제꼈겠어요. 2019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테슬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기차 분야에서의 테슬라의 기술적인 강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캐년과 파우치형 배터리를 사용하였지만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이미 전동기구나 전기자전거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압도적이며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의 아래쪽에 배터리를 고르게 자리 잡게 함으로써 무게중심을 낮추어 차량 안정성을 높였고 차량의 엔진룸 또한 트렁크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들 전기차에는 엔진이 필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마는 당연히 완충 시 주행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는 니켈의 함량을 끌어올려 다른 전기차와 비교해 주행거리와 배터리 효율 모두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 조절은 물론 제로백 단축까지 가능한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도 테슬라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기업의 스왓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미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약점 요소인 W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차가 없으면 테슬라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량의 품질이 다소 떨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자동차 생산 경험 때문인데요. 단차 문제와 도장 불량이 매우 심각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말까지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 100만 대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로보택시가 뭐냐 하면 FSD가 장착된 자율주행 택시로 자동차 혼자서 택시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테슬라 소유주는 연간 최대 3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망이라고 하니 아마도 굉장히 솔깃하네요. 이 부분은 기회라기보다는 강점에 가까울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가장 고민되는 것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전기차 좋은 건 다 알지만 불편할까봐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 테슬라는 전세계 1870개소의 슈퍼차저라는 테슬라 전용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분야에서도 아주 독보적인데요. 테슬라 차주라면 1년마다 발급되는 크레딧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차저? 편하겠네 라가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륨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럽진행위원회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충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유럽 정책이 전기차 산업 육성에 집중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유럽의 CO2 배출 허가량이 95g/km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출시 계획을 가속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테슬라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부채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실적 부진 등으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년 3월 기준으로 테슬라의 부채 비율은 247%입니다.
물론 부채 비율만으로 이 기업이 가진 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업이익의 획기적인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차익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미국 연방의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조사가 2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 연방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7월 20만 번째 전기차를 인도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세액공제가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생산 원가 부담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재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코발트와 리튬은 석유보다 특정 국가와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자원이라는 점에서 테슬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로 테슬라의 차량에 대한 중국의 수입 관세율이 4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수입차의 관세율이 15%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페널티입니다. 또한 해상 운송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동일 차량 대비 60% 정도가 비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테슬라에게는 큰 위협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 분야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 승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은 머신러닝을 통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테슬라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테슬라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게 될 것이며 다른 기업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그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갈만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이 자료들을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입니다. 10분짜리의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다니며 고생한 하마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